안녕하세요. 단호박이 웰니스 클리닉 대표 원장 반재상입니다. 오늘은 감기와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쉰다던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게 되겠죠.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면 감기에 가장 효율적인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는 치료들은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거나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감기의 대부분의 약들은 대증요법입니다. 대증요법. 감기가 나타나면 대부분은 통증이 생기게 되고 열이 발생하게 되고 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납니다. 우리가 몸속에서 감기 바이러스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발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몸이 힘들죠. 그래서 열을 낮추는 그런 약들을 먹게 되고요. 해열제라는 약이죠.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랑 이 점막에서 전쟁을 벌이다 보면 콧물이 나게 되고 기침이 나게 되고 가래가 끓게 되겠죠.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 바로 감기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가 죽이는 그런 약이 있다면 항바이러스 제제겠죠. 그런 약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근본적인 감기 치료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러한 항바이러스 제제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감기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1970년대에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노벨상을 타신 유명한 과학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비타민C가 감기에 가장 효과가 있다. 바이러스 질환에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바이러스 감기 질환에 굉장히 비타민C가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RNA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 비타민C는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나온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영어로 common cold라고 합니다. common cold. 그냥 흔하게 추웠을 때 생기는 질환이란 뜻이에요. 우리 몸속에 사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죠. 대장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상기도, 하기도에 약 3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콕사케 바이러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들, 3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우리랑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면역 기관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이 콧구멍 속에는 코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나쁜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어느 정도 먼지라든가 이런 걸 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 속에 점막이 있죠. 나쁜 유해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점막에 달라붙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게 콧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추위를 느낄 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갑자기 계절이 바뀌어서 추위를 느끼게 되면 체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가는 혈액이 떨어지게 되면서 점액질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점액질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원래 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점액들이 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점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잘 자라게 되고 이 자란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자란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기도를 파괴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보통 말하는 독감은 전혀 다른 겁니다. 독감은 우리 몸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독감이나 스페인 독감, 이런 독감처럼 독감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전염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은 서로 비슷한 어떤 질환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왜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추위를 느끼게 되면 바이러스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초기에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 초기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비타민C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초기에 비타민C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C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병은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너무 무리를 했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 그런데 몸이 뭔가 좀 이상해. 그때 비타민C를 조금 더 자주 드시면 바이러스 억제 기능이 나타나면서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감기로부터 일찍 증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비타민C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황재 박사님께서 하신 실험이 있는데요. 쥐를 세 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포유류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듭니다. 그래서 A쥐는 비타민C를 만드는 쥐, 두 번째 쥐는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 세 번째는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비타민C를 충분히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쥐에 대해서 홍콩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했죠. 근데 결국 비타민C를 못 만들면서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이 쥐만 한 5일이 지났을 때 한 70%의 쥐가 사망을 하고 결국은 한 일주일, 2주일 지났을 때 모든 쥐가 다 죽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그리고 그 쥐들을 부검을 해서 폐에 있는 바이러스 양을 측정을 했는데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고 비타민C를 먹지 못하는 이 쥐만 바이러스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인터페론이나 인터페론 감마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죽은 쥐만 엄청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의 증진을 억제하고 또 우리의 면역을 증강시켜서 여러 가지 면역에 관계된 물질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또 우리의 면역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치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비타민C야말로 감기에 가장 강력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리는 인구가 무려 3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말할 수 없겠죠. 날씨가 추워지고 환절기가 왔을 때 이때 우리가 대증적인 그런 감기약을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타민C를 초기에 먹는 것이 감기를 아주 쉽게 물리치고 감기를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가 이 말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감기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 자체가 있고 또 우리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 비타민C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모든 감염성 질환에 비타민C는 예외 없이 감기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만약에 감기 증상이 조금 있을 때 현명하게 비타민C를 좀 자주 고용량으로 잘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바노박이 웰니스 클리닉 반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